이번에는 청와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랫동안 대통령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청와대. 하지만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여러 명이 이곳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너무 외떨어진 섬 같다, 궁궐 같다, 불통의 공간이다, 이런 이유였는데 이걸 옮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큰 준비 없이 용산행을 택했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일단 청와대를 리모델링해서 100일 안에 돌아가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번에야말로 불통의 공간이란 오명을 벗을 골든타임이다. 제대로 리모델링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분,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세상에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입니다. 거의 한 1년 만인 것 같아요. 와, 1년쯤 됐나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러고서 1년 아니면 되게 이상한데. 1년으로 하죠. 네. 약 1년. 네. 네. 아니 저는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네. 또 제주도에도 좀 내려가 있고 제주도가 제주대학교에서 강의도 한 학기 했었고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네. 뭐 공연이랑 다른 일들이 좀 생기면서 다시 요즘은 서울에 주로 있습니다. 아니, 네. 제가 최근에 들은 안부는 뭐였냐면 네. 국회의 행사기획 자문관 그리고 예, 위촉 되셨던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이죠. 네. 국회의장. 네. 그러면 뭐 재헌절 행사 이런 거 기획하시는 거예요? 그 국회가 인제 요번에 계엄 뭐 내란 이 시기를 거치면서 네. 국민들에게 좀 다른 의미로 원래의 의미로 인제 각인이 좀 됐잖아요. 국회의 효능이나 뭐 효용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 맞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음. 그러던 차에 인제 그 제안이 하나 온 게 국회가 하고 있는 재헌절 행사나 음. 또 그 밖에 국회의장이 참여하거나 혹은 국회 차원에서 하는 뭐 행사들을 조금 자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좀 어. 더 국민하고 좀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어. 의원들만의 행사로 하지 않고. 예. 그래서 뭐 그런 취지고 또 공직도 아니니까 말 음. 그대로 자문이니까. 음. 그렇다면 제가 시간을 좀 내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야, 그러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컨셉 잡으셨겠네요, 이번 행사? 어제까지 인제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헌절 행사가 예. 또 전에 했던 대통령 행사나 국가 행사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진짜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어려우시구나 그냥 지금. 저한테는 그게 왜냐하면 재헌절이 막 이렇게 주목받는 국경일은 아니잖아요. 의미는 그렇죠. 충분히 예, 있지만. 예. 그래서 별로 고민을 안 했는데 예. 어제 새로운 사실을 느닷없이 깨닫고 매우 고민스러워졌어요. 새로운 사실이 뭐예요? 이건 여야가 딱 분명히 있는 행사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어떤 한 방향에 치우친 콘텐츠를 만들면 안 됩니다. 다른 쪽이 너무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 여야 모두가 행복해야 되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왜 저는 이 재헌절 행사 옛날 걸 쭉 스크린을 해 보니까 네. 뭐 탈춤이나 뭐 사자춤, 뭐 네. 국악 뭐 이런 것만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연은.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신명나지 않는 것들로 의미는 있지만 어. 좀 예. 좀 안 어울리는데 왜 이렇게 무색무취한 것들 선호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게 다 이유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색무취의 이유가 있었다. 컨셉 그래서 못 잡으셨어요, 아직? 그래서 너무 고민이에요. 어제도 혼자 앉아 가지고 이렇게 되면 김은국 씨한테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라 그래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되게 재밌는데요. 김은국 씨의 행진곡. 뭐 극단적인 농담이 막 생각나는 하여튼 그런 고민 중인데 요번 주 중에 정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탁현민 전 비서관 안 죽었네. 이런 얘기 나올 만큼 괜찮은 그러니까 행사. 기대감을 최대한 낮춰야 돼요, 지금. 뭐 의전에 있어서는 정말 자타공인 최고시죠. 그리고 의전이란 게 대통령이 밖으로 보이는 이미지까지 다 고려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행사 전문가이시자 이미지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탁 전 비서관이. 청와대 공간 얘기하기 전에 말입니다. 네. 이 G7 행사의 장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가?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미지 저는 뭐 이런 거. 출발하기 전에도 인제 다른 어떤 방송에서 짧게 거기에 코멘트를 부탁해서 말을 했는데 예. 갔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음.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네. 저는 안 간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2 주면 그쵸. 진짜 라인업도 짜여지기 전이고 맞아요.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음. 나의 데뷔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폼도 나야 되고 그쵸. 성과도 보여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고민을 했다면 안 갔을 텐데 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인제 많은 분들이 아마 어제 오늘 말씀들을 하시던데 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라는 메시지를 네. 전달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제가 대충 오늘 이제 출연하기 전에 보니까 11개 정도의 양자회담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아 예. 그쵸, 그쵸. 쪼개서 정말 예. 시간 다 전부 다 한 쪼개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크게 저는 정상화됐다는 것 예. 그게 가장 평가받을 만한 지점이고 예. 아마 '그걸 의도하고 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 음. 뭐라 과거 국기? 대통령들의 스타일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 같은 데 갔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스타일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스타일이 있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이 있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 예. 스타일이 있고 요런 건 어떻게 보세요? 환담 자리에서라든지 뭐 단체 사진 찍는 장면, 스몰 음. 토크하는 장면 뭐 이런 거.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스타일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 해야 예. 만들어져요? 그래야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고 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처음 요번에는 더군다나 다 처음 만나는 정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다 존경하고 예. 경의를 표해야 되는 대통령들끼리 모인 자리란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아. 아마 한 두어 차례만 하면 네. 본인의 스타일을 찾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아. 스타일에 맞춰서 또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색깔들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데 음. 사실 우리가 영어권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데 나갔을 때 이렇게 뭐 기다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환담하는 시간에 네. 사적인 대화하는 시간에 우리 대통령은 좀 뻘쭘하지 않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어제 인상적인 장면이 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마크롱 총리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마크롱 대통령하고 우리하고 또 무슨 다른 나라 총리하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찔끔 윙크도 나오고 뭐 음. 손잡는 장면도 나오고 뭐 이런 음.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좀 말이 안 통할 텐데. G7 국가끼리는 서로 되게 친하니까 사실은 그런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예. 이제 초청 국가의 정상들은 예. 되게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을 요번에 처음 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근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음, 인제 그런 스몰 토크 같은 경우는 통역 없이 그냥 대통령이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음, 물론 뭐 그게 말 그대로 스몰 토크니까 뭐 크게 의미나 비중을 주지 않고 음. 근데 인제 그 화면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근접 통역이 있어요. 그래서 네. 서로 의사소통하고 말씀 나누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좀 대통령의 성격도 반영되겠어요. 근데 외향적이고 좀 거기서는 샤이한. 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뚱하니 맨날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부인이 가서 얘기 좀 예. 해보라고 그러고 막. 예. 그러니까 그게 참 특이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요. 보통은 서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 안에 서로 더 들어가려고 그러고 너스레라도 한 번 더 예.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대통령의 책무죠, 사실은. 그 회의에 간. 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거지 아. 이재명 대통령이 과한 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좀 그 내성적인 스타일 성격에도 아니세요? 그러셨다니까요. 제가 어. 그때 언제였죠? G7 네. 저도 한 번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인가 딴 방송인가 나가서 음. 저는 대통령한테 너무 화가 났다. 어. 왜 대통령이 저렇게 친근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눈빛으로 봐주지 않았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 원래 좀 내성적인 분인데 되게 노력했어요? 그럼요. 거기선 또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혼자 뚱하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의전 이야기 뭐 그 G7의 장면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나눠 봤고요. 청와대 얘기로 넘어가 보죠. 청와대 리모델링. 결국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사실 탁전 비서관은 3년 전에 용산 대통령실 지을 때 용산행에 대해서 우려하셨잖아요. 우려가 아니라 뭐 극구 반대하고 반대하셨죠. 격렬하게 비난하고 그랬죠. 그래서 진짜 참 격세지감을 느껴요. 그때 많은 패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물론 제 말에 동의해 주는 분들이 많긴 했지만 그 정도는 대통령이 하겠다는 대로 두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치. 그 허니문 기간인데 뭐 네. 이런 얘기들. 근데 뭐 제가 대단한 촉이 있어서가 아니라 청와대는 우리나라 대통령사의 역사와
의전 그다음에 모든 노하우가 집약된 공간이잖아요. 네. 그걸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보셨어요. 예. 근데 사실은 청와대를 많은 대통령들이 좀 떠나고 싶어 했잖아요. 너무 들어가시기 전에는. 그런 거예요? 예. 들어가시기 어. 전에는. 왜냐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예, 이미지가 예. 있으니까. 예. 뭔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혹은 그 이전에 그렇죠. 뭐 미 군정이나 일본 총독으로부터 이제 쭉 면면이 내려온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상징성, 거기에 인제 대한 평가, 음. 이것 때문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네. 여기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가장 일하기가 좋고 그다음에 실제로 청와대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따지면 네. 뭐 청와대는 헬기가 오르고 내리는 일이 많은데 네.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공간은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요. 그렇죠.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사실 청와대는 조금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다들 막 공약했었잖아요. 광화문 시대 열겠다, 뭐 어디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이게 다 선거 기간에는 그랬지만 막상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부터는 여기만한 데가 없다 그쵸.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업무 효율도 높고 뭐 여러 가지 뭐 의전 행사를 그렇구나. 하기에도 가장 적절하고 예. 그걸 이제 경험해 보면 내가 선거 때나 혹은 그때 이야기했던 것과 많이 다르구나.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옮길 만한 공간이 없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기도 했죠. 그러면은 그 동선이 하도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던가요? 왜 여민관에다가 참모들 있는 여민관에다가 대통령 집무실 하나 더 만들어 갖고 쓰고 막 이랬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그거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청와대는 본관이 있고 여민관이 있잖아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예. 유튜버 레인보우로 본관이 중앙에 있고 500m 떨어진 아래쪽에 여민 1, 2, 3관이 있죠. 여민관도 있고 위민관도 있고 또 뭐 그냥 통칭해서 여민 1, 2, 3관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면 부르는데 되나요? 본관은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거기는 수여식을 한다거나 혹은 대통령이 집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뭔가 이런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얘기입니다. 실제로 비서들이 있는 여민관에 여기서는 뭐 위민 2관 이렇게 표시되는데 요 표시는 잘못된 것 같고 1관, 3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여민 1, 2, 3관이고 위민은 그 이전에 썼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 각각의 비서동에 비서동 중에 한 층을 대통령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비서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모여서 일하려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대통령 집무실이랑 여기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용산으로 가야 된다. 근데 제가 그때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무슨 소리냐. 뛰어가면 30초 걸리고 뭐 걸어가도 1분이면 올라간다. 이 얘기를 했던 게 여민 한 관에 한 층에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제가 있었어요. 뭐 비서실장도 거기 있었고 연설비서관도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이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가까웠던 공간이었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도 이 전시적으로 혹은 의전적으로 보여주는 공간과 실제로 업무하는 공간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대단히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관하고 여민관, 그러니까 참모들이 있는 공간하고 떨어진 건 맞지만 500m 떨어진 건 맞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이미 여민관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징적인 공간 말고 실질적인 공간은 거기에 있었다. 그럼요. 큰 불편은 없으셨군요.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고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관에서 혼자 떡 떨어져서 지냈다고 알고 있고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관저가 한 또 200m 떨어져 있는 상태고 맞아요. 그럼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한 9월, 10월쯤이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취약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보안 문제잖아요. 근데 뭐 보안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보안 검사하고 뭐 이제 다시 재정비하고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한 2, 3개월이면 끝나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얘기하셨던 이제 관저 문제는 조금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24시간 거기 거주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그리고 그게 내부까지는 몰라도 상당 부분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골치 아픈 게 한남동에 또 관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연쇄적으로 다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큰일 진짜 거하게 해놓고 가신 건데 저는 직주 공간이 분리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예. 어떤 식의 리모델링을 거치든 음. 거기 지금 관저 공간에 머무시는 게 일하시기가 훨씬 편할 거다. 음. 이게 또 분리되면 뭐 음. 어디가 됐든 간에 또 출근하고 퇴근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남북 분단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국민들이 대통령을 24시간 일하길 바라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예. 바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 바로 앞에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직주 공간 분리가 되지 않는 편이 사람들이 훨씬 더 안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사실은 지금 일반 국민들이 관저를 열람하고 있거든요, 청와대에. 네. 관저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다 공개된 건 아니에요, 음. 여러분. 근데 공개된 공간 중에 관저가 있어서 다시 거기로 들어가는 게 좀 그렇지 않아? 혹은 너무 낡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손은 대야겠죠. 탁비 예.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리모델링은 하되 그 관저로 들어가시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청와대 공간에 다른 데 또 관저를 짓는 것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 성품상 네. 안 그러려고 할 것 같고. 차 타고 왔다 갔다는. 아니 그러니까 뭐 돈이 추가로 또 많이 들어가는 건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음. 그러면 이제 네. 이미 있는 어느 공간 중에 하나 네. 새로 만든 한남동 관저 그다음에 아마 지금 임시로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안가 그다음에 지금 공개되어 있는 청와대 원래 관저 네. 이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면 또 새로 짓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셋 중에 뭐가 나을까? 이 안가는 뭐 말 그대로 이번 계엄 내란 사태 때 많이 언급됐던 그 안가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아하. 크기가 크지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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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남동은 뭐 수영장도 있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거기도 들어가기 적합하지 않고 그러면 새로 짓지 않으면 여긴 거죠. 알겠습니다. 예. 딱히 그러면 어디 고쳐야 한다고 하면 여기를 좀 손보고 그렇죠. 예. 갔으면 좋겠다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청와대 어차피 지금 손봐야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민관도 사실은 안전등급 따지면은 거의 뭐 최하 등급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까? 70년대 건물들이니까. 어. 저희가 일할 때도 여름에는 선풍기 나눠주고 겨울엔 파카 나눠줬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손을 보고 청와대만한 곳이 없겠다라는 이런 말씀인데 조금 못다한 이야기는 우리가 유튜브로 넘어가서 해볼까요? 네네. 예,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자, 예,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5분만 또 마무리는 좀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뭐 얘기하다가 끝나버려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오랜만에. 네. 그래서 무슨 뭐 재밌는 일 1년 동안 없으셨어요? 뭐 별로 없으셨나 봐요. 아 저요? 예. 아니 재밌었어요. 아, 재밌으셨어요? 저기 제주도에서 예. 오랜만에 학생들이랑 수업도 하고. 아, 제주대학교라 그러셨죠, 예, 아까. 지금은 이제 제가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뭐 이제 서울 와서 어쨌든 영광이죠. 국회의장의 행사기획 자문관도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아, 제가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도 해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름 그랜드슬램 하나 남았는데 하나가 뭘까 이제 그런 개인적인 농담입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6월 달에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제가 준비하는 공연도 하나 있고 그 이후에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정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한테 연락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일감이 없으셨구나. 사람들이 아니 민간 쪽에서도 예. 조금 꺼려하고 아, 뭐 이해는 해요. 그렇죠?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얄팍하지만. 근데 지금 너무 많아요. 아, 이제 일이 몰려와요? 네, 몰려와요. 와.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와. 계속 지금 스케줄을 계속 잡고 있고. 와, 예. 그렇구나. 어쩌면 제가 그 새 정부의 가장 큰 수혜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해금입니까 그래서 이제? 잘하길 정말 바랍니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탁전 미성아님은 뭐 다른 걸 떠나서 진짜 공연 계획을 기똥차게 잘하는 분이에요. 행사를 잘하고 저도 이제 PD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는 직업인데 참 이분 잘한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전문가 대 전문가로서
저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음. 참 능력 있는 능력자예요. 아, 쇼 잘 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잘 타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꾸준히 자기 예. 자리를 지키고 있든가. 아, 사실은 그러니까. 김현정 씨도 만약에 여기서 다른 걸 하겠다고 했으면 예. 여러 어려움을 부딪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만 이 예. 자리에서 예. 자기 색깔 가지고 그냥 계속 그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예. 롱런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나에게 뭐 어떤 부탁을 하건 일을 음. 주어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처지에 음. 놓여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시류를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공연, 그러니까 행사 같은 거 원래 공연 음. 기획하셨었고, 그다음에 청와대 들어가서 행사, 뭐 대통령의 모든 행사들 다 주관하시는 걸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심리를 꿰뚫고 들어가가지고 조고를 잡아내지? 저는 그게 진짜, 그 참 대단한 능력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서, 우리가 이제 서로를 알아보고 그렇잖아요. 그쵸. 예. 그렇죠. 그래서 그초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건방져 보이는데. 서로가 근데 서로를 그게 제가 알아보고. 처음부터 예. 그런 스타일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게 그래요? 사실은 청와대 5년 예. 동안 이제 예. 많이 예. 달라졌던 부분이기도 한데 예. 아마 이런 거죠. 우리 아까 오플 때 얘기했지만 요번에 김혜경 여사 한복이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네네. 뭐 단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평가. 그중에 제가 그런 평가를 봤어요. 뭐 무궁화꽃을 상징하는 어떤 한복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해석도 예, 뭐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무궁화꽃.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제가 놓쳤던 부분은 뭐냐면 그냥 그런 것까지 해석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한복을 입으시면 좋겠다." 이렇게만 했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복의 의미까지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치. 남자 정치인들은 넥타이 색깔 뭐 다 뭐 해석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나중에 '아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결국은 해석이 되는구나.' 그러면 잘못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의도를 가지는 게 낫겠다.' 아. 싶어서 전부 다 의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걸 했고 굿은 왜 이런 걸 신었고 저고리는 왜 이런 색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아도 그조차도 해석이 돼 버리고 의도가 실려 버리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그렇죠. 예.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인제 아마 예. 점점 더 예. 우리 의도가 아닌데 이상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만날 수 있고 또 이건 큰 의미가 없었는데 근데 막 의미가 실리는 경우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일을 맞아요. 하다 보면. 참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진짜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예. 되게 그 영광된 자리니까 영광된 자리인 건 맞죠.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절대 절대 안 네버. 해요? 이번에 혹시 이재명 정부에서 행사 좀 아니, 맡아 그렇지도 주십시오. 않았지만 와도 예. 온다 해도 안 하세요? 그냥 뭐 저기 물어보는 거 조언 정도는 했지만 예. 그 이상은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힘드셨구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정말. 힘들어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개인은. 내가 이거까지 설마 해석할 줄은 몰랐는데 여기다가도 이런 해석을. 예. 그러니까 막 근데 그게 좋은 해석이면 좋은데 왜곡될 때도 그럼요. 있으니까. 그럼 또 나가서 해명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 말부터가 해명이잖아요. 그 모든 스트레스를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을 안고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지금 요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이 자리가 뭐 어때서?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리로 다시 그렇죠.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인생에 예. 군대 3 년 그리고 그 청와대 5 년으로 내가 국가에 할 도리는 다 했다. 남들보다 많이 했다. 남들보다 어려운 자리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애틋함과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 그러나 그 잔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평가만 하는 제일 좀 억울했던 경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청와대에서 이제 행사하시면서 야, 이건 진짜 이거 아니었는데 아우 억울해 했던 거 뭐 이런 이제는 거, 말할 그런 거 수 있었죠. 있다잖아. 이제는 아니, 뭐 말할 수 있다. 언제나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뭐였어요? 6.25 때였어요. 6.25 때. 6.25 그 네. 참전 용사들과 관련했던 6.25 기념식이었어요. 대통령이 6.25 기념식에 참석하는 건 재임 기간 중에 딱 한 번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다 정해져 있어요. 왜 한 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총리가 가고 예. 대통령이 모든 국가 행사에 다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한계인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를테면 제헌절은 국회의장이 하고 뭐 네. 이렇게 뭐 한글날은 뭐
국가 기념일이긴 하지만 네.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아니었기 때문에 뭐 네. 어떻게 하고 뭐 네. 문체부 장관이 하고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나름의 음. 관례로. 음. 근데 6.25 기념식에 인제 한번 참석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그걸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행사를. 예. 너무 잘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사실은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이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에 소홀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그쵸. 있는데 사실은 국방비도 항상 더 높고 음.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훨씬 더 신경 쓰고 음. 대통령의 진심도 제가 알고 그러니까 네. 그 행사를 너무너무 잘하고 네. 싶어서 그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되게 많이 신경 써서 연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행사인 국민의례조차도 네. 그 따로 의장 행사를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애국가도 인트로를 정말 멋있게 쫙 만들었어요. 음. 근데 그 인트로가 북한 애국가랑 비슷하다고 그때 태영호 씨 의원이 예. 아이고 어떡해. 아니 말도 안 되는 그 어떻게 만들었길래 들어보고 싶네. 아니 그때 많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기 관악으로 네. 인트로 인제 빰 빠빠빰빰빰빰빰 뭐 이런 인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영국 왕실의 대관곡하고도 뭐 아. 비슷하고 모든 악기 쓰는 게 예 비슷했군요. 비슷하고 예. 같은 음표 같은 마디에서 변형을 주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아무리 설사 비슷하게 자기는 근데 북한 애국가는 난 들어보지를 못했거든. 어떡하면 좋아. 근데 북한 애국가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알고 있는 태영호 씨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때 뭐 인제 보수 신문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어떡해. 그래서 결국은 뭐 음악 분석하는 사람 뭐 이렇게 다 붙어 가지고 그랬었구나. 나중에 보니까 인제 '아 이건 다르다.' 결론이 났지만 이미 뭐 끝났죠. 뭐 저는 잔뜩 얻어맞고. 아 세상에 잘해 보려고 하다가 네. 오히려 근데 그때 인제 그다음 날인가? 네. 얼마 있다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뭔가 행사를 하면서 이 수건 이렇게 펼치는 퍼포먼스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빨간색, 파란색, 네. 뭐 하얀색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예. 그게 북한 국기랑 똑같은 거야. 이 배치가. 아유 참. 그거를 쫙 펼쳤는데 아 이걸 진짜 한마디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그때는 또 공직에 있었으니까 참으셨구나.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아이씨 우리 보고 북한 애국가랑 똑같다 그러고선 너희들은 북한 국기를 흔들고 있냐? 의원들이 다 모여서. 아이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고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너무 과하게 해석 넣지 말자.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연예인들이 무슨 색깔 옷 입느냐 아, 너무 나가지고 안타까워요 진짜. 뭐 누가 그랬지? 홍진경 씨였나? 네. 뭐 그냥 사과 아무 생각 없이 입었다가 막 사과를 길게 써야 되고 우리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아니, 우리 그거는 맞아. 전부 약간 우리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언론들이 반성하라고. 아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억울한 일도 있고 아무튼 하나하나가 다 해석이 들어가는 자리라는 거를 좀 인식하고 새 네. 정부 이 의전하시는 분들 뭐 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의관 챙겨 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잘 전해 주셨어요. 네. 예. 아니 그걸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일이. 어렵지. 어렵죠. 보통 자리 아니죠. 청와대 리모델링 얘기하다 잠깐 또 좀 샜는데 청와대 리모델링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백악관의 웨스트윙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사진 있습니까? 백악관 미국 백악관의 웨스트윙은 굉장히 실용적인 장소다. 뭐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뭐 참모들하고 그냥 모여 하면 한 번에 모여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얘기 이렇게 의사소통 잘하고 굉장히 프리하게 하는 곳이다. 우리도 좀 이런 곳을 만들어 보자 이 얘기를 늘 하거든요. 제가 백악관 2번 가봤잖아요. 네. 왜 당연히 웨스트윙도 가봤고 어. 좁아요, 엄청. 좁아요? 다들 힘들어요. 아 좁아서? 너무 좁아요. 왜냐하면 저게 어. 남북 전쟁 전에 기본 틀이 갖춰졌고 예. 확장을 아마 몇 번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공간이 더 이상 넓힐 수도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멀리 비서동이 떨어져 있어요. 아마 제가 그게 정확한 호칭이 BOD인가 뭐 그럴 텐데 그래서 그 오피스가 수용이 안 되죠. 사실은 저기에 어떻게 미국이란 정부가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큰 나라가. 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 행정동이 좀 떨어져 있고 나중에 짓는 바람에 멀리 떨어져서 네, 지었구나. 뭐 어느 정도 멀리인지는 제가 기억이 예. 안 납니다만 어쨌든 행정동은 따로 있고 예. 저거는 되게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상징적인 공간. 그렇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백악관 본관 네. 저쪽으로는 그 관저까지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 그다음에 네. 미국이라는 상징, 예. 그다음에 행정부를 대표하는 음. 그런 이미지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저기가 가장 합리적이고 뭐 일하기 편한 공간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좁군요, 예. 저기가. 엄청 좁아요. 우리 괜히 맨날 웨스트윙 왜 이랬네. 되게 유명한 웨스트윙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네. 2차 세계 대전 때도 막 의사결정하고 이랬던 루즈벨트 룸이라는 예. 방이 있어요. 뒤에 음. 그 루즈벨트 그림도 그려져 있고 예. 뭐 깃발 쫙 있고 맞아요. 저는 그걸 되게 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덜덜덜 떨면서 이제 가서 처음에 우와 여기가 루즈벨트 벅차게. 룸이야 하고 딱 봤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네. 야씨 이게 다야? 아, 너무 조그매요? 너무 조그매요 너무 조그매요? 생각보다. 그렇구나. 예. 아, 그렇구나. 우리 청와대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청와대가 좋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는 뭐 유튜브니까 좀 편하게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청와대가 근데 좀 이렇게 움푹 파여서 풍수지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뭐라더라 들어가면 좀 우울해진다더라. 그래서 대통령들에게 좀 다 나오고 싶어 했던 거다. 뭐 막 이런 얘기들도 세간에 떠돌았잖아요. 그런 건 어때요? 근데 저는 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물론 제가 인제 네. 뭐 풍수지리와 좀 풍수지리의 문외한이기도 하고 예. 뭐 별로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네. 사람이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백악관, 뭐 크렘린 네. 또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등등의 음. 역대로 역사가 깊고 대통령 궁이나 혹은 대통령이 거주하거나 왕이 음. 거주하는 공간에 그런 전설과 미신이 없는 데가 있나요? 아, 오랜 역사를 네. 가진 다 곳이니까. 왜냐하면 왕실이나 뭐 이런 예를 들어 프랑스도 네. 거기가 저기 엘리제 궁이잖아요. 네네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비극을 겪기도 했고 그러네. 뭐 쫓겨나기도 했고 뭐 그 음. 앞에 끌려 나와서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기도 했고 맞아. 그러면 원혼과 원한이 잔뜩 있죠. 그 별의별 얘기들이 다 네. 많을 수밖에 없구나. 절대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절대적인 미신과 혹은 음. 절대적인 슬픈 사연과 맞아. 절대적인 역사가 있기 마련이라 저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지 뭐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간 이전 대통령 꼴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많이들 하는 게 뭐냐면 청와대라는 곳이 주는 상징성, 어떤 품격, 권위, 우리가 왜냐하면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항상 청와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거는 수십 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청와대에 네. 따르면 청와대는 이러다가 요거를 지금 대통령실을. 내려놓은 네.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용산으로 간 건데 마치 무슨 기업체를 보는 듯한 이런 곳으로 간 거잖아요. 소통을 잘하겠다고 갔는데 사실은 소통도 잘 안 돼 버렸고 그거라도 잘 됐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안 돼 버렸고 동시에 수십 년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대통령의 품격, 권위, 전통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 지난 정부의 좀 큰 패착이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꽤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100% 동의하고요. 사실은 청와대라는 게 네. 하나의 국가적인 브랜드였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는 되게 슬픈 역사도 있고 뭐 오욕의 역사도 있고 또 뭐 환희에 그렇죠. 가득 찬 역사도 그렇죠. 있고 그런 게 켜켜이 쌓이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드는 예로 아까 말씀하셨던 백악관에 가면 네. 어느 한 방에 들어가면 접시만 있는 방이 있어요. 예? 예. 왜요? 백악관 저 좁은 공간에 어느 한 방에는 접시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접시만 이렇게 네. 잔뜩 모아놨지 하고 봤더니 나중에 설명을 들으니까 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을 하면 예. 그러니까 영부인이죠. 예. 그 부인들이 식기를 교체하는 그 전통이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전엔 대통령이 썼던 식기를 폐기하거나 뭐 처리하면서 한 벌은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샘플로. 네. 아. 제가 봤던 게 링컨 대통령 거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거 그러니까 재밌다. 그게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재밌네. 그 중에는 진짜. 정말 이름도 모르는 미국 대통령 얼마나 그렇지, 많아요. 그렇지. 이게 대통령 이름이야 싶은. 우리는 뭐 링컨, 아이젠하워 뭐 이 정도만 그치, 기억하잖아요. 그치. 그렇지만 그게 켜켜이 쌓이니까 너무나 멋있는 전통이 되고 야. 너무나 아름다운 그 풍경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걸 느꼈죠. 아, 이게 화려한 것만 역사가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도 그런 역사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한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그렇게 해버린 게 그게 패착이었던 거죠. 하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세종시로 옮길 수도 있거든요.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닌데 그러실 수도 있겠죠. 국민적인 의견을 모아본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세종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옮긴다면 네. 뭐 그런 국민적인 합의 뭐 이런 거 다 필요하겠지만 그냥 아주 기술적이고 제 영역에서만 말씀드리면 한 정부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옮겨가는 그 과정이. 갑자기 옮겨! 이래가지고 네.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들, 네. 뭐 최고의 어떤 뭐 디자이너들, 네. 뭐 심지어는 뭐 최고의 어떤 행사 전문가들까지 다 모여서 음. 앞으로 옮기면 이제 더 이상 안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완전 100년, 200년, 당연하지. 뭐 500년, 네. 1000년 가야 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 블록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된 걸 고르고 의미 있는 걸 고르고 위치, 내용, 뭐 안에 컨텐츠, 의자 하나도 정말 장인이 의미를 담아서 만든 그런 걸로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그런 가지고 바람이 고민해 있어요. 가면서 신중하게. 네.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몰라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청와대를 리모델링 잘해서 그게 가장 있는 것에 효용성이 높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이 뭐 저 세종으로 가는 거는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수도 이전이 되면 같이 가게 될 것 같고 뭐 그런 이런 어떤 건데. 큰 차원에서의 문제라 제가 뭐 그것까지야 뭐 의견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옮기더라도 옮긴다면 네. 정말 잘 준비해서 했으면 네. 좋겠다. 마치 성과 내듯이 한 정부에서 딱 끝내지 말고. 오케이. 이것도 좋은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종시 사는 사람들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의 문자 오는 거 아니에요? 좋았어요. 지금 1년 만에 나오셨다고 아까 우리가 인사하면서 오랜만입니다 했는데 밖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2년 만에 나오셨답니다. 오 진짜요? 우리 그렇게 됐나요? 글쎄 그렇게 됐나요? 와, 세월 빠르다. 2년 만에 어. 나오셨다고. 그러네요. 뭐 얘기거리 있을 때 연락을 좀 주세요. 얘기거리 있어야지 부르지. 그래서 아무 때나 모실 수는 없으니까 얘기거리 있을 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들어. 2년은 너무 길었다. 2년 만에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나오셨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화면 보이시면은 화면 저쪽 보이시면은 커피를 한 3분께 좀 드리죠. 저희가 3분께 커피를 좀 드리면서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나요? 네, 이름을 앞에 닉네임을 불러주시면 저기 뭐 저희가 커피는 쏘겠습니다. 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맞아요. 거고? 앞부분에 써 있는 거. 예. 채팅창을 얘기하시는 거죠? 채팅창. 예. 이름도 있는데 이름도 그냥 불러요? 이름 부르셔도 돼요. 예, 이름 부르셔도 돼요. 예. 이시영님. 이시영님. 예. 그다음에 이시영, 탁현미님 역시 탁월합니다 쓰셨네요. 그런 거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 거 찾고 있어. 쿠쿠 왜? 쿠쿠쿠헬님. 네. 뉴스쇼에서도 외면당한 탁현미라서. 그러나 뒤는 뭐예요? 화이팅 그렇게 쓰신 거죠? 예, 좋습니다. 숲속의 파이터 사랑합니다 탁. 사랑합니다 나까지. 잘 골랐다. 예전에 나오셨을 때 그러셨어요. 그때 아마 뉴스쇼에서 뭔가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맞아요. 행사는 낯설어서 그런 거 저희가 전문이 아니니까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자문을 드렸더니 한번 가지고 와봐라 도와주겠다 그러셨던 적이 약속했던 기억 나시죠? 아니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서 한번 좀 엮어보려고 그랬더니 막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저는 이제 방송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네. 보니까 뭔가 우리 청취자들을 모셔가지고 행사하는 거 이런 거 하면 깜깜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PD가 죽어야죠. PD가 몸을 맞춰야죠. 전화 드릴게요. 그럴 때 전화 드릴게요. 한번 또 모른다 하지 마시고 잘 적어 가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화면 나눠 주십시오. 여기까지 다음에 또 모실 것을 인사드리면서 카메라 보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 청취자들께. 제가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자, 김현정의 뉴스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고정 코너 같은 거 만들 거 없나? 아니야. 6개월에 한 하지 번씩. 마. 거리가 뭐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일 볼게요. 있을 때 나오면 되죠. 네. 화면 보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